추석이 그 연휴 껴갖고 5일간 쉬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반팔을 입기가 조금 버거워지는 그런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금방 겨울 오겠죠. 추석 잘 보내셨고요. 연휴 끝나고 첫 번째 방송입니다.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연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미국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나눴습니다. 아주 현재까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중재자 내지는 제안자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 그리고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 같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열린다면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그런 기대가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미 정상회담 그 얘기는 좀 더 차후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 정치권이 또 이상한 일로 좀 싸우고 있습니다.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죠. 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에서 그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이 있었다고 그렇게 밝히면서 정부와 한국당 그리고 여당과 한국당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국민 여론은요, 정부와 한국당의 그 공방을 일으킨 심 의원의 그 업무 추진비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한국당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심의원실 그 보좌진들에 의해서 취득된 자료 확보 방법에 대해서 법조계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심의원은요,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자료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면서 정부 재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을 근거로 해서 청와대가 비정상 시간대, 그러니까 11시 이후죠. 심야 시간. 사용한 건수가 231건, 그리고 4,132만 원 정도를 썼다. 또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된 지출액도 2억 460만 원인가요? 그렇게 달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에서는 비정상 시간대, 즉 심야 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11시 이후.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 해명을 요구했죠. 또 심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업무 추진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236건 3천만 원이 좀 넘는 것이고, 업무 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것도 3,030건, 그 정도 해서 4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심의원은 그 발표에서 비어, 호프, 맥주, 펍,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이런 세세적인 그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즉각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 청와대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조직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급적 근무 시간 안에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녁 시간,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그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공고는 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는 심의원 보좌진이 부적절하게 자료를 확보했다고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안 돌려주니까 결국 보좌진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1일 심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고, 뭐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가세해서 아주 지금 현재 뭐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난리를 좀 치고 있습니다. 심의원은요,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는 자료 분석을 통해서 청와대 직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도 부당 수령했다고 또 추가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27일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심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원 보좌진하고 여기서 심의원 보좌진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무단으로 다운받았다는 것이 일단 고발의 이유였고요. 심의원은 그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공표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가. 심의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서 제기한 정부의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는 것이 현재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했었죠.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 집행 내역 자료 그런 것들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서 심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 심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다. 하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 취득했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정상적 접근 방식,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습득한 그 경위, 그리고 또 비인가 정보 습득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계속 다운을 받았고 또 그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아이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할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받는 그 아이디로 정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인가,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아이디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 심 의원 측은 뭐 백스페이스를 잘못 눌러갖고 들어갔다. 근데 시연을 뭐 어저께인가 오늘 했죠? 백스페이스 한번 말고 그거 갖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 번 뭘 키보드를 건드려야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여하간에 들어가서 불법 취득을 했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기재부 쪽에서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 했으면 그 돌려줘야 되는 것이 그 상식인데,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자료가 나갔으니까, 인가받지 않은 비인가 자료가 나갔으니까 도로 돌려달라 했는데 안 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한 거고, 검찰은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비정상적인 것은 심의원과 심의원실의 그 대처하는 그 방법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자료를
이거 쉽게 얘기해서 남의 집에서 자기가 뭘 얻었는데, 떡이라든지 이런 걸 얻었는데 그 떡 거기에 뭔가 같이 딸려온 겁니다. 뭐 지갑이라든지 뭔가. 그럼 그거 알았어요. 그 주인이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로, 아 이거 떡에 붙어온 거라서 난 내 건 줄 알고 있다. 이걸 내가 왜 반납하느냐. 이런 식의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심의원 쪽에서 다운받은 내용은요.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 대법원, 헌법기관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도 포함된 37개 기관의 자료가 유출된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심의원이 계속 지금 뭐 일종의 폭로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를 현재 겨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는 게,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지금 돈 쓴 것을 아주 세세하게, 요거밖에 안 썼어? 일반인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폭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또 그게 국민들이 알 권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의원실이 지난 5일에서부터 12일 사이에 총 190여회에 걸쳐서 개별 지출 건수로 48만 건을 다운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정부 각 기관에. 당연히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유출되면 통일, 외교, 치안, 뭐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 정보 노출되고요. 국가 안보 전략 유출될 우려 있고, 주요 고위직 인사와 뭐 대통령도 포함이 되겠죠. 그들의 일정, 동선 이런 것도 거기에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참 황당한 거죠. 이거 이럴 수가 없는 건데. 그 심의원들, 심의원 보좌진들이 비인가 접근 방법을 습득한 이후 9월 4일에서 5일 아이디를 또 받았다는 거죠. 원래 한 의원실 하나가 나갔는데 아이디를 신규 받았다는 겁니다. 신규로 3개를. 합의 3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더 있겠구나, 더 따내겠구나 해서 아이디를 또 받아갖고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비인가 영역까지 들어가서 다 뽑아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뭐 그것이 뭐 심의원 말대로 뭐 우연찮게 백스페이스 잘못 눌러갖고 그렇게 됐다. 글쎄 그런 해명이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심의원실 측에서 다운받았다는 것이 새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10일부터라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 나간 거였으면은 뭐 기재부 그쪽에서 뭐 정보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그 비밀인가, 뭐 완전 뭐 1급, 2급은 아닐지언정 비인가를 받은 그거를 가지고 가놓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왜 안 돌려주는지 그거를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뭐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식으로 유출하고 있어요. 공개하고 있어요. 구매카드 사용 적정성을 단순히 상호 그런 거로 추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제 이미용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필요한 직원들 몇 명이 사우나 가서 1인당 5,500원짜리 사우나 가서 샤워하고 목욕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용 하다 보니까 무슨 대단한 곳에 가서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액수를 보고 또 청와대의 그 발표를 보면 상당히 본인이 조금만 보좌진들이 신경을 써서 확인만 했어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37개 정부 기관이 포함된 그 업무 추진비 집행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알 거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재부가 감사원에 자진해서 지금 그 감사를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이런 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일이지 국회의원이 그거를 감사가 잘못됐다고 한 걸 갖다 찾아내 갖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감사원 장이나 감사원 직원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한다는 것은 그거는 또 앞뒤가 안 맞고 또 입법부 의원이 어떻게 또 행정부의 일을 지금 월권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오늘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 죄송합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도 이제 심의원이 계속 폭로 같지 않은 폭로를 하니까 좀 화가 났는지 브리핑을 좀 했는데 결국 그 얘기입니다. 늑대 소년처럼 3차례에 걸쳐서 폭로하는 의도가 뭐냐. 참 궁금하다. 뭐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이 업무 추진비 외에 지금 심의원이 오늘 그 공개한 게 이제 그 회의 참석 수당 그거 갖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비서관이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모든 것을 시스템하고 프로세스를 작동시켜 재정 전문 운영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한 번만이라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것을 예를 들면서 초기에 이제 수석 몇 분만 임명이 됐고 나머지는 임명을 못했다는 얘기죠.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임명은 안 했으니까 월급을 제대로 정식적으로 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수당 1인당 뭐 하루 10만 원, 15만 원의 그 일당식으로 해갖고 줬다라는 것이 이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감사원에서도 지적받지도 않았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 참석해서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목조목 얘기하고 또 그 철야 근무했던 것 한 달 반에서 2달 6월 30일까지 그걸 다 포함해도 식비 이런 교통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15만 원만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공짜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이해 못할 국민들도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았다. 조금 세세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과 관련해서 정부가 출범할 때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이 완비된 상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는 생기가 아주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좀 희귀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인수위 예비비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사실 뭐 많이 줬다는 것도 아니고 뭐 1인당 뭐 15만 원 하루 일당 15만 원이면요. 지금 막리라는 쉬는 분들의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거네요. 뭐 여하간 뭐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심의원이 임의용 업종 분야에 3건 쓰였다라는 거 이거 이 정도 청와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이 조목조목 그걸 설명을 했는데 참 웃긴 겁니다. 이게. 한 건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쓰인 관계자 경료비 비용으로 모나코 국왕 경호를 한 전담 경호요원 2명이 경호 작전을 수행했던 군인하고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서 1인당 5,500원짜리 리조트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
또 혹한기 경계 근무를 지원 중인 경찰청에서 지원 나온 의무경찰을 격려하기 위해서 61,800원짜리 치킨하고 피자 보낸 거. 그리고 심의원이 얘기한 또 다른 한 건 6만원짜리는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경호 관련 점검 간담회 비용이고 소고기집에서 돼지고기집인가요? 하여간에 6만원 결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워낙 그 꼼꼼하게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그 총무비서관, 청와대 살림을 맡는 총무비서관에 앉혔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오리지널 공무원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발탁해서 상당히 그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만큼 꼼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런데 이런 양반이 이제 지금 심의원의 그런 발표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실 몇 천 원, 뭐 몇백 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오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의원이 뭐 터뜨릴 때마다 또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나라의 청와대, 한 나라의 정치, 그리고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금 조그만 좀 액수 갖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 그런 처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거 황당한 거죠. 심의원 자료공개 파문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난리가 났죠. 이건 국가기밀 탈취 사건이다. 심의원이 엄정 수사해야 된다. 심의원을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한나라당을 아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거 결국엔 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심의원은 합법적으로 얻은 자료가 아님에도 공개해서 정보통신법 위반 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합니다.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예산에 대한 감시는 감사원이 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지 일개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기에 취득한 자료가 합법적이지 못한 것이라면 소유는 물론 공개해서는 안 될 것임을 국회 부의장까지 염했던 사람이 몰랐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고 노회찬 의원이 국민들이 진짜 알아야 할 삼성 엑스파일을 폭로했을 때 입수와 유출이 문제였다면서 의원직까지 박탈했던 것하고 비교해도 이번 심의원의 그 자료 입수, 유출, 공개 논란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한국당의 주장, 참 뭔가를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정책, 대안 이런 거 갖고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켜보는 국민들 그래야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